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랜만인가요?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원서 읽는 시간이 최근에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그냥 무진장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간간히 저는 계속 원서를 읽고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한 대목, 몇 대목이 들어가 있는 책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켰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보통 이제 강의실이나 실내에서 찍는데 오늘은 바깥이에요. 제 그 바깥 한번 구경 한번 해드릴까요? 내 얼굴 나오면 안 돼. 내 얼굴 나와버렸어.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무슨 공원인 것 같죠? 와, 좋다. 너무 좋죠. 사실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제가 이상하게 각도를 잘 못 잡아가지고 지금 좀 한구탱이 와서 지금 앉아서 조용히 영상 찍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주 신륵사라는 곳 아시나요? 지금 신륵사 앞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지금 두리번 거리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막 공사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 지나가는 지금 조깅하시는 할아버지 라디오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 한데 어쨌거나 조용조용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너무 부담돼. 저를 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넌 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넓고 여유로운 어떤 공간 속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어떤 또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그런 내용의 소재를 담고 있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읽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evicted라는 단어가 있어요. evict, E-V-I-C-T. 이게 이제 퇴거시키다. 집에서 쫓아내는 거죠, 사람을. 보통 어떤 사람을 쫓아내겠습니까? 뭐 집주인을 쫓아내는 경우, 지금 날벌레가 지금 눈에 들어갈 뻔했어요. 집주인을 쫓아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긴 있겠지만 대체로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뭐 월세를 못 댄다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쫓아내는 거, 그죠? 아니면은 뭐 기문을 막 파손했다라든지 어떤 법을 어겼다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쫓아내야겠죠, 그죠? 그게 이제 evict라는 단어고 그거의 명사형이 eviction 그리고 evicted 하면 이제 과거 분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evicted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회학 책이 하나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젊은 사회학자인 것 같고 매튜 데스먼드라고 좀 떠오르고 있는 사회학자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2010년대 중반에 미국 경제 굉장히 또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 주거의 문제를 가지고서 약간 들여다본 그런 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읽으신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명성을 알고 있던 차에 책을 좀 이제 들고서 앞에 프롤로그만 읽어봤는데도 여느 어떤 사회학 되게 통계학적이고 되게 객관적이고 되게 뭐랄까 감정이 좀 1도 안 들어가 있는 듯한 건조한 어떤 문체로 그냥 딱딱딱 써 내려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뭐 번역된 책이든 원서든 찾아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롤로그 딱 읽으면서 좀 짐작을 했어요. 제 삶의 얘기, 제 어렸을 때 좀 생각도 좀 나고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만의 집을 장만하시는데 온 육체와 정신과 신경과 이런 걸 쓰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봐왔었고 그렇게 이제 우리 집만을 가지기까지 여러 어떤 뭐랄까 전세, 월세 뭐 이런 살이를 좀 계속 해왔었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들이 그냥 지나치지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첫 대목이 딱 첫 대목부터 제가 딱 끌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한 5살 뭐 6살 요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뭐 잘 사는 동네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주택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도 요즘에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뭐 다 여유롭고 여유로운 어떤 그런 대형 아파트 단지에만 사는 것도 아닐 테고 고급 다주택만 사는 것도 아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쬐그만 골목에 막다른 집이 우리가 세대로 살았던 집인 것 같아요. 이 집에 주인집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마당도 있었던 것 같고 한쪽 구탱이가 이제 저희가 세대로 살았었는데 애들하고 이제 막 놀다가 뛰어 들어오는 거죠. 애들이 쫓아오는 걸 갖다가 이제 피한다랍시고 대문을 쾅쾅 닫고 막 들어오는 일도 많았었겠죠. 제가 하도 대문을 쾅쾅 닫고 들어오는 바람에 주인집이 시끄럽다고 그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집에서 나와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요인이었겠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겠지만 그게 하나의 요인이었겠죠.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촉발된 그 원인이었겠죠. 뭐 이런 게 나와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리란 친구가 있어요. 그의 사촌이 컬업하고 있었다. 컬업이라는 구동사를 처음 배웠어 저도. 막 그 시끄럽게 막 노는 거예요. 그죠? Tossing snowballs at passing cars. 지나가는 자동차에게 막 눈싸움 할 때 던지는 그 눈덩이를 막 던지면서 이렇게 막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러키라는 도시의 어떤 빈민가의 삶의 모습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NBA의 그 야니스 쿤본가? 걔 있잖아요. 왜 그리스 괴인이라 그래가지고 걔만 맨날 생각했었는데 이제 미러키 하면은 이 풍경도 계속 연상이 될 것 같아요. Every so often, a car turned up 6th Street to navigate 8th Avenue, hemmed in by the snow. 이제 길에 이제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 굉장히 이제 폭설 같은 게 내려온 겨울 얘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오도가 또 차가 이렇게 쉽게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That's when the boys would take aim. 바로 이때가 기회다. 그 소년들이 그냥 차가 빨리 안 움직이고 이제 막 돌고 아니면은 이제 어디로 갈까 막 헤매고 있을 때 이제 이때다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딱 목표를 잡고서 던지는 거죠. 저도 옛날에 무슨 학원 버스에서 바깥에 창문 열고 옆에 있는 그 택시 그 천장에다가 뭐 던져가지고 택시 아저씨가 막 고래고래 막 욕했던 막 기억이 나는데 이런 상황이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냥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은 또 그렇지 않은 거죠. Jody packs a tight one. 여기서 원이라는 건 스노우볼을 가리키는 거겠고 let it fly. 공을 던지는 겁니다. 당연히 깜짝 놀랬겠죠. 자동차가 눈에 맞았으니까 뭐가 사고라도 났는지 해가지고 튀어나왔겠죠. The car jumped to stop and a man jumped out. The boys ran inside.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냥 쏜살같이 집으로 뛰어 들어갔겠죠. 바깥에서 이렇게 길 바로 앞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lock the door to the apartment where Jody lived with his mother Arlene and younger brother Jafaris. 그러니까 아빠는 없네, 그죠? 자기 동생 자파리스와 엄마 알린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아파트 문을 확 잠그는 거죠. The lock was cheap. 아주 뭐 좋은 동네 좋은 집에 그 잠금새가 아닐 테니까 당연히 그 누구야 뒤쫓아오는 남자가 문을 갖다가 몇 번만 세게 그냥 쳐도 부서지고 했겠죠. He left before anything else happened. 그리고는 그 정도로 하면 이제 애가 이제 당연히 자기 화도 표현 다 했고 애도 놀랬을 테니까 이제 떠났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이제 이거 문이 왜 그런 거야? 라는 걸 이제 알았을 때 이제 그 집주인은 알린하고 그녀의 자식들을 갖다가 내쫓기로 퇴거시키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They had been there 8 months. 불과 그 집에 8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 쫓겨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The day Arlene and her boy said to be out was cold. 알린과 그녀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야 했던 그 날은 되게 추웠다. 강의를 할 때 제가 주로 일했었던 동네가 주로 강남이다 보니까 물론 강남에 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퇴거를 걱정할 만큼의 그런 학원비를 걱정할 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고, 하지만 저도 이제 강남을 좀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니고 서울 이외의 어떤 지역도 좀 강의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새로운 어떤 수준의 그 경제적 수준의 아이들도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저의 경험이, 저의 이제까지의 삶의 어떤 궤적이 뭐 물론 아주 좁은, 그리고 어떤 굉장히 특색 있고 높은 수준의 사람들만 만났던 거는 아니었고, 그 전에도 계속 두루두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굉장히 천출인데다가 천한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욕되게 만드는 건가?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동네도 그렇고 저의 경제 수준도 그렇고. 근데 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위만 보지 아래는 안 본단 말이야. 그죠? 좀 그래요. 가끔 이런 거 보면은 좀 많이 슬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자기가 그 가난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약간 회고하듯이 그때 그랬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이 현장에 이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최근에 SF 소설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1940년대 작품을 막 읽고 있는데 로봇 얘기가 나오고 거의 막 AI 수준의 이야기가 막 나온단 말이야. 야 몇십 년 전에, 그것도 정말 까마득한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지기도 전에 그 사람은 벌써 이런 걸 예측을 했었어? 그거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벌써 이렇게 앞서 나가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내다볼 수 있느냐? 과연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 소설의 어떤 그 현실과 잘 맞아 돌아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감탄만 하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난이란 문제도 되게 마찬가지죠. 가난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커졌잖아요. 절대적인 수준에서 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남일인 것처럼, 다 지나가 버린 것처럼, 나의 경우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게 가끔은 너무 그래요. 좀 그래요. 뭐라고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좀 그래요. 자, 그러나 만약에 그녀가 만약에 조금만 더 오래 버티셨다면 추워서 이제 못 나가는 거잖아요. 저 추운데 좀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당연히 집주인은 보안관을 아마 불렀을 거야라는 거죠. 그리고 보안관이 그냥 혼자만 오나요? 총 가지고 오겠죠? 그 다음에 한 무리의 가죽 작업용 장화겠죠? 이런 거를 착용한 어떤 짐 옮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판사의 명령서, 그죠? She would be given two options. 이럴 경우에 알린이라는 이 엄마는 자기 자식들과 함께 지금 길거리에 내어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두 가지 상황이 그 옵션이 있답니다. 하나는 트럭이고요, 하나는 그 커브라는 거는 이제 그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그 연석을 갖다 커브라고 하잖아요. 트럭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죠? 이 18푸터가 18피트짜리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뭐 1톤 트럭, 2톤 트럭 뭐 이런 트럭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크기의 길이의 무슨 컨테이너 같은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건들이 실리는 거죠. 거기 이제 딱지 같은 게 붙어가지고
딱 실리는 거야. 네가 이제 뭐 어떤 돈을 낼 때까지 이거 보관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350 내면 되는데 $350도 지금 알리는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못 하겠어요. 짐을 어디다 놔?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어디다 놔? 당연히 이제 커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커브라는 게 뭐냐면 watching the movers pile everything onto the sidewalk. 그렇죠. 이 짐 옮기는 사람들이, 짐 빼는 사람들이 길에다가, 인도에다가 바로 내놓는 거, 이걸 갖다가 그냥 멀거니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녀의 어떤 짐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쭉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는 넘기겠고요. 아우, 제 얼굴 없으니까 너무 신난다. 이제 마음껏 이제 강의할 그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얼굴 보이라고요? 도저히 보여드릴 수 없어요. 조리란 친구는 13살. 그 다음에 아까 자파리스란 친구는 5살이래요. 어디로 가냐면 홈리스 쉘터, 노숙자들이 묵는 쉼터로 가는데 모든 사람이 더 럿지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우리 집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센터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라찌에서 머무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거기가 모텔이라도 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 라찌에 대한 묘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가구점을 하셨는데, 가구점이 이게 상업용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안쪽에다 불법으로 몰래 살 수 있는 집을 만든 거예요. 방, 되게 쬐끄만 방. 그 앞으로 길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면 잠잘 때 바닥이 막 울리는 그런 바닥의 방. 방 크지도 않아. 쬐끄만 방인데도 사춘기인 그 누나를 위해서 텔레비전하고 책장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 누나만의 공간도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아우 정말 쪼그리 앉는 그런 화장실, 쬐끄만 화장실. 그리고 욕실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님의 그나마 유일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었나 싶고, 가끔 우리 집이 골목길에 있으니까 방 쪽이, 그 앞쪽으로 막 밤에 술 마신 분이 우리 집 그 부엌 창문 앞에서 막 술 토하고 막 오줌 싸고 막 이런 것도 겪어야 했고, 이게 주거용 집이 아니다 보니까 물이 옆에 있는 병원에서 물을 길어다가 써야만 했고, 그랬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이제 막 묘사가 막 나옵니다. 이제 집을 막 구했었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After a few weeks, the city found Arlene's favorite place unfit for human habitation. 알린이 제일 좋아하던 그 어떤 곳을 사람 사는 곳에 적합하지 않다 라는 걸 알아서 그녀를 이제 옮기라 그랬고, 창문하고 문에다가는 녹색 보드를 못으로 박아가지고 이제 출입을 막았고, 그죠? 그리고 그녀의 주인에다가 왜 여기 주거용 아닌데 여기다 이렇게 사람을 살게 했느냐 벌금을 갖다가 발행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린하고 조리하고 자파리스는 아주 좀 더 그 도시 안쪽에 있는 아마도 슬럼가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야만 했다는 거죠. Which she soon learned was a haven for drug dealers. 거기는 마약 파는 놈들이 아주 그득한 곳이었다는 거죠. 아들이 그런 거 배울까 봐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까 봐서 걱정했던 얘기가 나와 있고, Arlene endured the 4 summer months on Atkinson before moving into a bottom duplex unit on 저 새소리 들렸나요? 13th Street and Keep, a mile away. 듀플렉스라는 거는 2층집입니다. 저 까마귀 있네. She and the boys worked their things over.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건들을 걸어서 옮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걸어서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 Arlene held her breath and tried the lights, smiling with relief when they came on. 긴장되어서 숨을 딱 한번 쉬고는 불을 켜봤는데 아이고 안도의 한숨. 불이 나오네. She could live off someone else's electricity bill for a while. 얼마 동안은 전선을 다른 집에서 이제 이어서 살았나 보네요. There was a fist-sized hole in a living room window. 거실 창문에는 사람 주먹만한 어떤 구멍이 나 있었고요. The front door had to be locked with an ugly wooden plank dropped into metal bracket. 그 잠근 새가 그 쇠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잠그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는 거고, 그런 이제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야, 집세가 얼마였대요? The rent was $550 a month. 한 달에 $550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예요? 60만 원? 70만 원? Utilities, 월세, 이거 비싼 건가 싼 건가? Utilities are not included. 시설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The going rate in 2008, 2008년도에 그게 통용되는 어떤 액수였다는 거죠. For a two-bedroom unit in one of the worst neighborhoods in America's first poorest city. 미국에서 네 번째로 가장 가난한 도시. 밀워키가 그런 도시였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 좋은 동네들 중 하나에서 방 2개짜리 어떤 집이 보통 그런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Arlene couldn't find a cheaper place. Arlene은 더 싼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At least not one fit for human habitation. 그죠? 사람이 살만한, 그죠? Most landlords wouldn't rent a smaller one.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집주인들은 더 작은 집은 세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 집세는 얼린의 $628짜리 그 예를 들면은 뭐 복지 수당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중에서 88%를 차지하는 액수였다는 거죠. 와, 100만 원 받아서 예를 들면 70만 원, 80만 원. 88%니까 아니지. 더 내야겠죠. Maybe 어쩌면 she could make it work. 어쨌거나 버티다. 어쨌거나 해내다. Maybe they could enlist stay through winter. 그래, 어쨌거나 최소 겨울은 버틸 수 있겠지. 봄이 올 때까지. 이런 표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사회학 책 읽다가 눈물이 또르르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It was the landlord. Shelena Tarver. 이름을 적어줬네요, 주인을. Shelena, a black woman with bobbed hair and fresh nails.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머리는 짧았다. 길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꾸미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 꾸밀 여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손톱에다가도 네일 아트한 게 아니라 아주 프레시한 네일이에요. 자, 아줌마들이 앞에 떠드네. was loaded down with groceries. 식료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로드 다운 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무거워서 이제 약간 눌려 있었다는 얘기네요. 뭔가 하나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겠죠. She had spent $40 of her own money and picked up the rest at the food pantry. 자기 돈 $40 썼고 자기 집 그 식료품 저장실에 있었던 것들 나머지 것들 다 긁어와서 이거 뭐 밀가루예요. 이거 뭐 라면이에요. 이거는 뭐 애들 줘요. 이렇게 가지고 왔겠죠. She knew Arlene needed it. 새로 이사온 알린이 이런 어떤 음식을 갖다가 이건 간장이고요. 이거 소금이고요. 이거는 식기류고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인간미 넘치는 주인이네요. 처음엔 참 좋았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런 사례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좀 일반화를 좀 시켜야겠죠? 그 명세의 그래도 사회학 책인데, 미국 도시의
가장 데솔리트한 되게 좀 비참하고 빈궁한 어떤 지역에서조차도 퇴거 조치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대요. Used to be rare. 왜냐하면 야, 저 집 쫓아낸대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야. 그죠? Eviction riots erupted during the Depression.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막 소요 사태가 막 일어나. 막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막. 언제? 그 왜 경제 대공황 기간 중에. Even though the number of poor families who faced eviction each year was a fraction of what it is today. 그죠? 매년 그 1년으로 봤을 때 이런 퇴거 조치를 마주해야 되는 가족의 어떤 그 숫자는 오늘날에 비해서 아주 일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일부였죠. 어쨌거나 디프레션 기간 중에 그나마 이런 이빅션 라이엇이 많았다는 얘기네. 그죠? 이때는 정말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빅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문 기사도 약간 이용을 하고요. Sometimes neighbors confronted the marshals directly. 그죠? 가끔씩 이웃들이 나서주는 거예요. 그 집행해주는 그 행정하는 사람들 하고 직접적으로 딱 막아서가는 거죠. Sitting on the evicted family's furniture to prevent its removal or moving the family back in despite the judge's orders. 막 사람들이 막 물건도 못 가져가게 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다시 집어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공무원들조차도 were ambivalent about carrying out evictions. 명령을 받아서 이걸 수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양가적이었다는 얘기는 좀 자신들도 되게 내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굳이 가난한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배지라든지 총 같은 것도 갖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야. 강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철거 용역?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깡패처럼 많잖아요. These days there are sheriff squads whose full-time job is to carry out eviction and foreclosure orders. 그죠? 퇴거라든지 몰수라든지 이런 거 그냥 이거 일만 전문으로 하는 어떤 놈들이 있죠.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되었어요. There are moving companies specializing in evictions. 그리고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이사업체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회사도 있네. 집주인들한테 세입자 받을 때 이 사람 과거 기록 봤어요? 테넌트 스크리닝 리포트를 갖다가 이 사람 과거 퇴거 경험 몇 번 있고요. 법정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막 이런 것들을 쫙 리스트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파는 어떤 회사도 있대요. These days, housing costs swell. 요즘에 이런 주택 문제 때문에 빚어진 그런 어떤 법정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런 코트가 아주 그냥 미어 터진대요. Forcing commissioners to settle cases in hallways or makeshift offices crammed with old desks and broken file cabinets.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막 담당하는 어떤 관리들 같은 경우에 그냥 복도에서 아니면 임시 변통으로 만든 사무실에서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막 뭐 서류 더미도 막 책상 뭐 부서진 파일 캐비넷 사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된 사건도 많을 테니까. 그죠? 심지어 대부분의 세입자들도 이런 사건에 법정에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 Low-income families have grown used to the rumble of moving trucks, the early morning knocks at door, and the belongings lining the car. 이제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가족들은 이런 것에 되게 익숙해 있는 거야. 아유, 또 트럭 왔구나. 아이고야, 누가 아침에 일찍 문을 두드리는구나. 아이고, 우리 짐들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겠구나. 나중에 보면은 이런 것을 겪는 아이들의 어떤 트라우마?
아이들의 심리, 그리고 이런 것의 악순환. Families have watched their income stagnate or even fall while their housing costs have soared. 이게 지금 미국만의 문제겠어요? 가족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것을 보아왔다. 집값은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데. Today, the majority of poor renting families in America spend over half of their income on housing. 수입의 반 이상을 갖다가 주거에다가 써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70% 넘는 돈을 갖다가 집세를 낸다든지 불을 켜준다든지 이러는데 할애하는 가족이 4가족 중에 한 가족이라는 거죠. Millions of Americans are evicted every year because they can't make rent. 당연히 집세를 못 내다 보니까 퇴거당하는 수백만의 어떤 미국인들이 있다는 거고, 미러키에서만은, 미러키가 어떤 곳이에요? 렌터 하우스 홀즈가 10만 5천 가구보다 좀 적은 가구인데, 이렇게 다른 집에 얹혀 사는 사람들 가구가 이럴 정도인데, 집주인들이 매년 16,000명의 성인과 칠드런을 갖다가 퇴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That's 16 families evicted through the court system daily. 이걸 하루로 치면은 하루에 이런 재판정을 통해서 이렇게 퇴거되는 가족이 하루 16가족이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꼭 퇴거만 있냐? 더 싸고 값비싼 싸고 빠른 어떤 방법도 있다는 거죠. 돈 지어주는 거죠. 이 돈 줄 테니까 나가,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앞에 문을 떼버리는 집도 있대요. 야, 대박이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informal evictions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네. 재밌네. 재밌어. 정말 재밌어서 제가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미러키란 도시만 그래? 캔자스 시티, 클리블랜드, 시카고. 와. 어우. 그러면서 디스보. 이 책은 미러키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책을 이게 어떻게 썼는지 쭉 나와 있어요. Pure and pure families can afford a roof over their head. This is among the most urgent and pressing issues facing Americans today. And acknowledging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problem changes the way we look at poverty. 그죠? 가난이라는 게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아이작 아침부터 알았을까요? 주로 이제 직업 문제, 취업 문제, 그다음에 공적인 이제 나라에서의 어떤 공공 부족, 그다음에 양육의 문제, 그다음에 형사법에 의해서 감옥에 엄청나게 많은 흑인 그리고 많은 저임금 백인 노동자들, mass incarceration 이런 것들에 집중했었다 사회학에서. No one can deny the importance of these issues. 이런 문제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뭔가가 좀 빠진 것 같다. How deeply housing is implicated in the creation of poverty. 가난에서 주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거꾸로 주택 문제 때문에 더 가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현실인 거죠. 하우징이 이 가난의 어떤 생성에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완전히 잘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Not everyone living in a distressed neighborhood is associated with gang members, parole officers, employers, and social workers or pastors, but nearly all of them have a landlord. 의식주 중에서 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학책이 좀 나오고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